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으며,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부모의 칭찬을 기다리고, 학생은 좋은 성적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며, 어른이 된 뒤에도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간은 사랑보다 먼저 인정받기를 배우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인정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정을 통해 내 가치가 증명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겪는 많은 불행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지 못할수록 타인의 눈에서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안심하고, 무관심을 받으면 불안해하며, 비난을 받으면 자신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문제는 타인의 평가는 언제나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비판할 수도 있고, 오늘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몇 년 뒤에는 존경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세기가 달라지며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바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조금 전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대부분 타인의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잊은 채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읽는데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삶을 쓰는 것. 그는 그것이 평온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정은 달콤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칭찬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인정이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인정이 생존 조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박수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박수가 멈추는 날 함께 무너질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인정을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정 위에 자신의 가치를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숲의 나무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자랍니다. 산속의 꽃은 박수를 받지 않아도 피어납니다. 별은 누가 감탄하지 않아도 밤하늘을 밝힙니다. 자연은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도 자연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재는 인정받아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미 존귀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왜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이토록 목말라 하는지, 왜 인정을 쫓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박수 속에서 자신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 우리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넬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칭찬이 아니라 칭찬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정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정이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비판을 들으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 반응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울은 모습을 비춰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타인의 칭찬이 있어야 안심하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결정하며, 타인의 박수가 있어야 비로소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명이 칭찬해도 한 사람의 비난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칭찬보다 비난을 더 오래 붙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상처는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결국 인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실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는 언제나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판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 가치관, 감정, 편견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붙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얻기 위해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정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순간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칭찬이면 충분했던 마음이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의 칭찬을 원합니다. 작은 성공으로 만족하던 마음은 더 큰 성공을 증명해야만 안심합니다. 욕망이 커지는 것처럼 인정에 대한 갈증도 함께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질수록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익숙해진 박수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박수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추격입니다. 깊은 우물에 바닷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짠물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인정도 그렇습니다.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을 오래 채워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칭찬이 없어도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 포함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해도 자신을 잃지 않고 실패해도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정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따라올 수 있는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을 붙잡기 위해 삶을 바친다면 정작 가장 소중한 삶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타인의 칭찬을 거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칭찬이 자신의 존재를 대신 증명하도록 두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늘 누군가가 박수를 쳤는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인정은 더 이상 목마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순간을 유난히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실수를 했을 때, 심지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실제 세상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의 시선을 상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 것은 아닐까? 방금 한 말이 바보처럼 들린 것은 아닐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대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는 하나의 착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세상이 나를 생각하는 시간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 자신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밤새 고민하는 실수는 상대에게는 이미 잊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신경 쓰는 말 한마디는 상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제 삶이 아니라 상상 속 평가를 기준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음의 속박이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지만 사람을 가장 강하게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왜 우리는 이 쇠사슬을 쉽게 끊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생존과 연결되었고 배척당하는 것은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삶의 중심도 함께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안타까운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하는 삶. 그런 사람은 늘 바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모든 기대를 채우려 하며 모든 비난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조용하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하다고 답답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하다고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너무 직설적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행동도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자신의 기준을 잃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눈보다 자신의 양심을 더 자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이 질문은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질문들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깊은 숲속을 걷다 보면 곧게 뻗은 소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이 칭찬한다고 더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고 성장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햇빛이 비추면 햇빛을 받고 비가 내리면 비를 견디며 그저 자신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둘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 의견 위에 올려놓는 순간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당신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의 비난도 당신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질수록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인정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자신의 길을 걸을수록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의 시선보다 자기 자신의 시선을 먼저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시선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삶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결과가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끝내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인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진심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반드시 모두에게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해도 누군가는 계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감상이 다르듯 같은 사람을 보아도 평가는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말합니다. 타인의 평판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이 문장은 짧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평판과 가치를 혼동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평판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가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맑은 호수는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말해서 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물은 여전히 맑습니다. 산은 칭찬을 받아야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자연은 타인의 평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입에 맡기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조언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 속에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먼저 묻습니다. 이 말 속에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없다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맡긴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늘을 날고 비난을 들으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가치가 오르내립니다. 삶이 아니라 평가가 그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가장 불안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오해가 몇 년 뒤에는 존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것 위에 자신을 세우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기준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는가? 두려움보다 양심을 따랐는가? 이 질문은 남이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답이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만듭니다. 시간은 신기합니다. 당장의 평가는 쉽게 바뀌지만 오랫동안 쌓인 인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잊혀질 수 있지만 태도는 기억됩니다.
성과는 흐려질 수 있지만 성실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삶이 결국 긴 시간의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평가가 아니라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늘 받은 박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날에도 자신이 믿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보다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남의 시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인생의 방향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그것이 가장 큰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위에 세우는 것. 그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인정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흐른 뒤 가장 깊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조금씩 가면을 배웁니다.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배려와 절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익숙해질 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슈조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을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기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보였습니다. 싫지만 거절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지만 기대에 맞추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선택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마침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먼저 충실해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너다운가? 이 길이 내가 믿는 길인가?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반대입니다.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그 인정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애쓰게 됩니다. 한 번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음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 번 칭찬을 받으면 다음에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결국 인정은 기쁨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에는 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늘 변합니다. 오늘은 조용하라고 하고 내일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신중하다고 칭찬하고 내일은 답답하다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숲속에는 저마다 다른 나무들이 자랍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의 속도로 자라고 참나무는 참나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소나무가 참나무처럼 되려 하지 않고 참나무도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은 아름답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합니다. 저 사람처럼 말해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행복은 남과 같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나를 살아가는 대가이지 잘못 살아간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이 더 큰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되 자기 자신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말고 칭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 쉽게 자신을 바꾸지 않는 사람, 박수가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그 신뢰야말로 어떤 칭찬보다 오래가는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정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정을 가장 돋지 않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기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나 많은 성취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존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감을 결과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공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정받으면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과는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도전이 찾아오고 칭찬 뒤에는 침묵이 찾아오며 기쁨 뒤에는 예상치 못한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가치를 그런 변화 위에 올려놓는다면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토대를 갖춘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며 넘어졌을 때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잔인해지는 대상이 종종 자기 자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는 이해를 베풀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자신을 무능하다고 단정하고 한 번 거절당하면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깊은 계곡을 흐르는 강물은 바위를 만날 때마다 멈추지 않습니다. 돌을 피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조금씩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강은 한 번의 장애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실수도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을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태도를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 나는 성실했는가?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뎠는가? 이 질문에 떳떳할 수 있다면 세상에 박수가 없어도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심판은 이미 자기 안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행복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평온한 마음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불안한 마음은 부족함만 찾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지 않아도 그 자유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그 자유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낸 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직장도, 관계도, 평판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도,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할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결코 이기심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존중이 있어야 타인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정을 받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받지 못해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인정, 곧 자기 자신의 인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박수를 쫓아 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걸음으로, 자신의 속도로 조용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흔들림은 점점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삶을 가장 깊은 평온에 가까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처음에는 그 답이 단순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쇼펜하우어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조금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인정 그 자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잠시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인정이 필요해지고 더 큰 칭찬을 바라게 되며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밖에서 찾는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평온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때 그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와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고 비난을 들으면 돌아보되 거기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자신의 삶을 대신 결정하도록 두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는 자신의 깊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은 자신의 높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계절을 견딜 뿐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런 삶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성공을 좋아하고 화려한 이야기에 먼저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끝까지 성실했던 사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늦게나마 신뢰를 보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신뢰를 얻기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정은 쫓을 때가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넓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당신 자신만은 끝까지 속이지 마십시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박수보다 오래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거대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루, 칭찬이 없어도 자신의 일을 다하는 하루, 오해를 받아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새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조용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말이 많지 않아도, 애써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당신에게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 신뢰는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이 빚어낸 인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삶의 중심은 아닙니다. 칭찬은 감사히 받고 비난은 담담히 돌아보며 그 어느 것에도 자신의 존재를 맡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많은 평가를 쏟아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는 인정조차 더 이상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뒤편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작은 선물이 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가운데 많은 부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칭찬이 없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정을 가장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기다림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